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사는 30대 여자입니다. 결혼 전엔 저밖에 모르고 항상 제 편이었던 남편이 시간이 흘러본색이 나와 이혼한 사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약 2년 연애 끝에 창피하지만 아이가 생겨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가 3살이 되던 해 육아휴직이 끝나 복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맞벌이를 하고 있어 저희 집과 가까운 시어머님께서 용돈을 받으시며 아들 픽업 등을 도와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친정 부모님은 두 분 다 학교 교육직을 평생을 하시다 정년 퇴직하시고 아버지는 친구분과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셨었죠. 그러던 중 엄마가 평소와 다르게 깜빡깜빡하시는 경우가 많아지셨고 괜한 걱정에 병원을 모시고 갔는데 TV에서 보던 알츠하이머라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알츠하이머라니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고 평생을 교육 쪽과 가족들에게 헌신하시던 어머니가 한순간에 치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납득되질 않아 유명한 병원이란 병원을 다녀보았지만 모두 같은 소견이었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엄마 본인도 믿지 못하시고 부정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본인이 하던 일을 다 정리하고 어머님과 지방의 공기 좋은 곳으로 가서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만 지내시기 힘들 것 같아서 반대하였으나 멀지 않은 곳으로 알아볼 거니 자주 놀러오면 되지 않냐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뜻이 확고하니 쉽게 꺾을 수 없었고 우리는 부모님 뜻을 따랐습니다. 아버지는 서울과 멀지 않은 경기도 쪽으로 집을 알아보셨고 병원도 근처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아픈 소식은 시댁에도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님은 요즘 요양원도 잘 되어 있는데 굳이 힘들게 아버님이 모시냐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 우리도 따르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님은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셨습니다. 뭐만 하면 치매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너도 미리 조심해라. 치매는 유전이래. 또 어느 날은 아휴 사돈도 대단하시다. 다 늙어서 부인의 병수발까지 하시고 너는 혹여나 치매 걸려도 내 아들 나중에 또 오줌밖에 하지 말어라. 나는 그 꼴은 못 본다. 너는 걸리면 우리 아들 고생시키지 말고 요양원 가. 알았지? 하셨습니다. 엄마의 아픈 상처를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니 정말 화가 났고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픽업을 도와주셨기에 안 보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엄마 외할머니는 벽에 똥도 묻힌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너무 놀래 아들에게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할머니가 그랬다고 하더군요.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모자라 아들에게까지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게 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님이 오셔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아는데요. 그래도 어린애한테까지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죠. 앞으로는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야기했습니다. 뭘 조심해? 내가 없는 말 했니? 너네 엄마 치매 걸려서 그런 거 맞잖아. 대답하셨고 저는 저희 엄마가 언제 벽에 똥을 묻혔어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를 왜 아이한테 거짓말 하시고 편견을 만드세요? 외할머니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라고 말하니 원래 치매 걸리면 똥도 묻히고 하는 거야. 지켜봐라. 사돈도 곧 그럴걸? 시어머니는 무슨 생각인지 헛소리를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머니 다신 안 볼 겁니다. 저는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일자리를 네가 뺐니?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님, 우리 엄마한테 막말하시는 거에 대해 기분 나빴지만 계속 참았어요. 근데 아이에게 이상한 거 알려주시는 거는 더 이상은 못 참아요. 단호하게 말하니 그제서야 알았어. 이제 안 할게 됐지? 하며 문을 쾅 닫고 나가셨습니다. 평소 직설적인 성격이시라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고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는 별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집에 돌아오니 아이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 물음에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유치원에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애들이 우리 외할머니는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아기래. 엄마 진짜야?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너무 황당해. 바로 유치원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고 오늘 있던 일에 대해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은 시어머님이 학부모들과 친해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엄마의 치매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고
그 이야기가 와전되어 거동이 불편해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는 등 이야기의 사리부터 학부모들 사이에서 한 이야기를 같은 반 아이가 듣고 말한 것 같다고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다 싶어 바로 픽업 선생님을 구했고 어머님께 전화 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픽업 선생님이 해주실 거예요. 이제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셔도 돼요. 제 말을 들은 어머님은 그게 무슨 말이냐? 갑자기 이런 통보가 어딨어? 라며 소리치셨고 오늘 아이에게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은 당황하시며 말을 더듬으셨고 아니 그 애도 웃기다. 어른들이 한 이야기를 왜 그렇게 해서? 하며 말을 흐리셨습니다. 그 아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처음 말을 시작한 어머님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람들 뒤에서 수군대는 거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더 이상 이걸로 말씨름하고 싶지 않아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 뒤 새해가 밝았습니다.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세배를 하는데 시부모님께서는 차례대로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들이 오가는 가운데 이제 저희 차례가 되었고 시어머님은 저를 보시더니 나는 너한테 바라는 건 하나도 없다. 너는 자나깨나 치매 조심, 내 아들 고생시키지 않기 하며 재밌으신지 호호 웃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순간 분위기는 싸해졌고 저는 어머님 제가 정도껏 하라고 말씀드렸죠?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아니 너는 내가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농담과 진담도 구분 못하니 벌써 치매 온 거니? 라며 소리쳤습니다. 농담도 정도껏 하셔야죠. 이게 지금 몇 번째예요? 제가 그만하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대답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은 엄마가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왜 그래? 좋은 날에 얼른 사과드려. 했습니다. 사과? 당신 지금 사과라고 했어? 사과를 받을 사람은 나야. 남편은 보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이건 아니지. 어른들한테 예의 없이? 라며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너 말 잘했다. 예의 있는 사람이 사돈 아픈 걸 동네 방네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니 내 손에서 끝내려고 당신한테 말하지 않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끼어들지 마 하고 대답하니 남편은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남편한테 너네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니? 어디 버릇없이 시부모 앞에서 남편을 무시해 라며 컵에 있던 물을 부었습니다. 물까지 맞으니 눈에 뵈는 게 없었고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과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제 행동에 다들 놀라 저를 쳐다봤고 애미나 아들이나 있다구니까 집안이 이 모양이지.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네 엄마랑 평생 살아. 나는 더 이상 교양 없이 무식한 이 집 며느리 안 해. 하고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바로 짐을 싸서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갔고 남편은 계속해서 시댁에 와서 사과드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딴 놈인 줄 모르고 결혼한 제 자신이 멍청했습니다. 사리분별도 못하는 놈이랑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이혼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서로 양육권을 가지기 위해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저딴 집안에서 우리 아이가 잘한다는 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기에 기를 쓰고 싸웠습니다. 더러운 법정 싸움 끝에 제가 양육권을 차지했고 지금은 아이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도 아실 거예요. 가족을 건드리는 건 정말 치졸하고 나쁜 짓이라는 거려. 그래도 면접권이 있어 아이 아빠와 시간을 가지게 했고 아이 아빠는 저에게 지속적으로 합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만 하죠. 저는 대기업을 다녀 급여가 높았지만 남편은 성실하기만 했지 능력은 없어. 제 월급의 반도 못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월급으로 평소 못하던 걸 누리고 살다가 못하니 저러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집안과 엮이고 싶지도 않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전 동네 사람과 통화 중 이야기를 전해 들으니 전 시어머님은 동네 아주머니들과 지내면서 없는 말도 지어내고 뒷담화하다가 동네에서 밉상이 되어 지금은 아무도 놀아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말로 망할 줄 알았는데 노인네 친구도 없이 외롭게 늙을 생각하니 고소했습니다. 남의 말하는 사람치고 잘 되는 사람 없다더니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아버지의 노력과 자식들의 정성으로 완치는 힘들지만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주말마다 아들과 함께 부모님 댁으로 놀러가 좋은 시간과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설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